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챗 GPT를 활용해서 발생학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 1에서 3주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줘. 자, 1주차에 자이고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컴팩션이 일어나면서 오룰라가 되고, 그 다음에 블라스토시스트. 이때는 이널셀 매스랑 트로포블레스트랑 바뀌고, 또 트로포블레스트랑 다니고 해칭이 일어나면서 블레스토시스트가 되고, 2주차 때 바일레미널 이중 배아 원반이 되고 이렇게 되죠. 또 트로포블레스트도 사이토 트로포블레스트랑 신사이티오 트로포블레스트로 나뉩니다. 태반 모체 혈액순환. 3주차에는 가스트룰레이션이 시작되고 에피블라스트 3배업, 그 다음에 신경관. 자, 일단 1주차에서 4주차까지 태반 모체 혈액순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세부적이게 모든 걸 알 수 있게 설명해줘. 4주차까지 하지 말고 태반 생성까지. 태반이 생성되고 완전한 태반 모체 혈액순환에 대해서 그 초기 원형부터 자세히 설명해줘. 뭐야? 잘 안 되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태아와 모체 사이의 완전한 태반
태아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네, 일단 처음 이때가 착상할 때니까 바이레미널 블래스토시스트 때 트로포블래스트가 두 개로 분화해서 라쿠나 공포? 라쿠나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쿠나 서큘레이션이 제일 초기 원시 태아 태반의 그 형태였고, 다음에 초리오닉 빌라이 13, 데이 13에 원시 프라이머리 빌라이가 형성되고, 이 안에는 그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소마틱 메소덤이 없죠. 그러다가 메소덤이 들어오면 세컨더리 빌라이, 그리고 그 안에 태아 혈관이 들어오면 터티아리 빌라인데, 이때는 이전에 스플란치닉 메소덤에서 블러드 아일랜드를 통해서 베슬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렇게 다 연결됐으면 빌라이 내부에서 태아 혈액 순환이 시작하고, 거기서 또 배꼽 쪽에 제일 중요한 혈액이 혈관이 나오네요. 심장 박동이 나타나면서 이때 심장도 만들어졌다는 거고, 심장이 4주 초반에 형성되나? 3주차 때 형성이 되네요. 네, 엄빌리컬 알터레이션에 태아의 혈액이 빌라이로 이동하고, 이 안에서 모세혈관에서 무체혈액과 물질 교환, 엄빌리컬 베인을 통해 태아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심장이 박동하면서 엄빌리컬 알터리를 통해서 약간 심장 느낌이네요. 거의 동맥을 통해서 빌라이로 가서 거기서 모체 이제 인터 스페이스, 그 빌라이 초리아닉 빌라이랑 그 사이에 빈 공간, 거기에 모체 혈액이 가득하니까 거기서 이제 디퓨전이나 퍼실리테이드 트랜스포트나 능동 수송이나 이런 형태로 영양분이 들어와서 정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3주째부터 기능 혈액순환이 완성된다. 3주째가 아까 보면은 세컨더리 빌라이, 터티어리 빌라이 완성되고 태아 혈액이 순환이 시작되고, 이렇게 태아 혈액 순환이 시작될 때 엄빌리컬 3주차부터 엄빌리컬 벨슬이 만들어지네요. 커넥팅 스타게 커넥팅 스타
얼란토이스 주변에서 혈관이 발생되고 이때 얘네가 전구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빌리컬 코드 안으로 들어가 혈관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얼란토이스 쪽에서 혈액이 생성되는 것과 일단 얼란토익 베슬이 형성이 시작되고 확장이 돼서 조이한 방향으로 자라고 커넥팅 스탁 내로 진입을 하고 심장 박동이 시작하면서 혈액이 시작할 때 엄빌리컬 베슬스 거의 같은데 혈액이 흐르냐 안 흐르냐 나뉘는 것 같고 또 커넥팅 스탁 내로 진입을 하면서 엄빌리컬 베슬스로 바뀌네요. Wharton's jelly 커넥팅 스탁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얼란토이스가 3주차 때 만들어지고 그 주변으로 엑스트라 램블 에서 혈관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욕색 쪽이니까 엠브리오닉 스펀치네. 시작해서 혈관 형성. 그 다음에 커넥팅 스톡 내로 진입하고 심장 박동이 시작되며 엄빌리컬 베슬스로 건조된다. 그리고 나서 후로 트로야닉 빌라이를 하고 얼란토이스 대화 마지막에 umbilical cord 가 2개 동맥 1개 정맥 플러스 얼란토이스 제거. 다음에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 했는데
태반의 발달 시기에 따라서 태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쿠나 아까 세컨더리 빌라이, 터티어리 빌라이가 이제 메소덤이랑 카필러리 차이고, 네, 심장 박동하면서 서큘레이션 가동되고 교환을 시작하네요. 인터빌러 스페이스. 그래서 결국에 사이토트로포블라스트가 퇴화해서 완전히 성숙되는 거는 12주 이후. 요거 엄빌리컬 베스를 통해 어떤 영향을 교환한다. 네, 직접 공급되지 않고 부채와 교환되고, 그 결과물이 영양분 자체가 제대로 직접 공급되지 않고 코리아닉 빌라의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 교환되고, 그 결과물이 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빌리컬 베슬이 우리 몸처럼, 네, 우리 몸도 사실 뭐 심장으로 직접 공급되는 건가? 공급되지 않고 뭐 여러 장기를 통해 흡수되고 나서 정맥을 통해 들어와서 다시 공급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는 나오고 가는 것만, 엄빌리컬 베슬스는 통로, 실제 교환은 코리아닉 빌라이 모세혈관에서 인터빌러스 스페이스에 있는 메터널 블러드랑 교환. 이산화탄소, 수은,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면역, 글로불린, 호르몬. O2, 포도당, Facilitated Diffusion, 능동수성, 지방산, 비타민, 안 좋은 것들 다 이동하고. 코리아닉 빌라이를 통한 플라센타랑 물질 교환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영양 교환, 영양분을 산소나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이 있어. 자, 코리아닉 빌라이 거의 사실 플라센타의 교환의 위조, 산소랑 영양분. 근데 이게 완전 형성되기 전까지는 육색, 영양분 저장소, 조혈작용도 하고
다음엔 암니오틱 플루이드를 통해 흡수하네요. 양수를 삼키고 얘는 그냥 확산으로. 근데 암니오틱 플루이드는 어떻게 영양소가 있어. 무체 혈장에서 또 능동수송도 되네요. 결국 태반을 통해서 암니오틱 플루이드의 영양분은 어디서 왔나? 1번 무체 혈장에서 태반. 사실 태반인 것 같긴 한데 태반에서 양수로도 가서 그 양수의 영양분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도 있다. 태아 소변 양수의 주요 공급원 폐 분비물 태반 분비물 및 탈락 세포. 사실상 소변이랑 폐 분비물은 이미 플라센타를 통해 받은 거를 배출하면서 거기서 뭐 이런 영양소들이 포함돼서 암니오틱 플루이드에도 들어가는 거고, 태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태반의 분비물 및 탈락 세포 더 있으니까 거의 다 태반이 주요 영양소 공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가 다 태반이네요. 보조적 조절적 역할. 그러면 이제 1에서 4주차 말고 그 뒤에 오르가노제네시스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left lip, oral nasal cavity. 주로 엑토덤의 뉴럴 크레스트 셀에서 형성되고, 나살핏이 먼저 형성되고 나살 캐비티가 만들어지고 1차 구개가 만들어지고 2차 구개가 만들어지고, 이때 분리가
되고, 사실 뭐 어떻게 분리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엑토덤이 함입되어 원시 구강이 만들어집니다. 바닥을 이루고, 이때 오로파린지오 멤브레인이 파열돼서 구강과 인두가 연결됨. 얘도 똑같이 함입되어 나살핏이 만들어지고, 양 옆에 미디얼, 레터럴, 나살 프로미넨스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캐비티가 생기고, 초기에는 연결되어 있다. 네. 입천장 없이 구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프리니티브 코아네 인데 팔란탈 쉘브스 형성 시작해서 9개가 형성되는데, 혀 양 옆에 위치하다가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평 방향으로 회전, 수직으로 위치하다가 혀가 내려가면서 수평을 회전하네요. 혀랑 연결이 돼 있나? 혀를 누르면서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해서 수평으로 자라와서 융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얘를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반대가 없네요. 이 얘를 이렇게 쭉 누르면은 얘가 슉슉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더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이 윗부분이 연결돼 있으면은, 이의 윗부분이 으랑 연결돼 있으면은 누르면 아니지. 하여튼 네. 누르면은 얘가 연결됐으면 얘도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수평 방향으로 회전돼서 중앙에서 자라나면 중앙에서 융합하고, 두 번째 플레이트가 융합되면서 얘가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나살 septum이 아래로 자라와서 융합돼서 좌우를 분리하고, 결국에 모두 다 연결돼 있었는데 첫 번째 팔라터 셔브스가 이렇게 혀가 내려가면서 수평 방향으로 회전돼서 중앙에서 융합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플레이트가 융합돼서 오럴 캐비티랑 나살 캐비티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코도 양옆으로 나뉘어야 되니까 나살 septum이 아래로 자라와서 융합. 결국에 세 공간으로 바뀌네요. 좌우 나살 캐비티랑 오럴 캐비티로. 클레프트 립, 이게 바로 오럴 나살 분리막 센트럴 퓨전 실패 시 클레프트 팔레이트가 나타난다. 세컨데리나 구순열 그게 미디엄 나살 프로미넌스, 클레프트 립은 프로미넌스랑 맥실러리 프로미넌스의 융합 실패. 맥실러리 프로미넌스랑 미디얼과 레터럴 나살 프로미넌스. 프로미넌스가 융합 실패하면 클레프트 립이 되고, 클레프트 팔레이트랑 팔레이트는 아까 했던 팔레토 쉘브스가 융합 실패 또는 나살 septum과의 접합 실패. 그러니까 입 천장이 얘는 안 다친 거고, 얘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클레프트 립의
자세히 설명해줘. 입술의 융합 실패고 같이 일어날 수 있고 돌기의 융합으로 원래 형성되는데 미디얼 나서 프로미넨스랑 맥실러리 프로미넨스가 융합돼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맥실러리 프로미넨스 좌우랑 중앙에 있는 미디어 나서 프로미넨스가 융합하지 못하면 여기 중간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완전 연결되지 않고 갈라짐, 분리되어 있다가 연결되는. 그럼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유전자 변이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흡연. 그러면 클레프트 립은 캐비티 융합 실패. 그러니까 보통 소화관이나 그 카우덜 쪽에서 일어나는 이 원래 그 생식기랑 그쪽에 그 항문 부분이랑 거기를 이제 원래 원통이다가 캐비티를 또 나누는 septum이 생겨서 캐비티를 나누는 게 발생하고 심장 같은 경우도 캐비티를 나누는데 클레프트 립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클레프트 팔레이트도 아까 공간을 나누는 거였는데 얘는 돌기들 융합 실패로 생기는 외부 기형이네요. 구강과 비강을 분리하는 건 9계열. 클레프트 립과 클레프트의 차이. 둘 다 이제 뭔가 septum이나 프로미넨스의 융합 실패 공통점. 둘 다 뭔가 융합 실패로 나타나긴 하지만 차이점은 클레프트 팔레이트는 공간을 나누고 립은 그냥 융합이 실패한 거다. 그냥 융합이 실패한. 공간을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눔. 공간을 못 나눔. 외형적 융합 실패와 내부 분리 실패입니다. 다음 소마틱 모사이시즘. 자세히 빠를수록 더 많은 조직에 퍼진다. 그리고 또 소마틱과 고나달로 바뀌는데 생세포의 변이 있으면 자신에게 유전 가능. 질병의 다양성, 약물 반응,
크로매틱 모자이시즘의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법 활용법. 진단 정확도가 향상되고 표현형이 없는데 유전 질환에서 모자이크 변이 전신으로 오진될 수 있다. 트라이벌 뮤테이션이 주요 클론의 인지어 분석을 해서 표적 치료 선택 기준. 소수 클론의 약물 내성 변이를 가지면 재발 예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항치료 적용 여부 판단. 그러면 암 같은 걸 치료할 때 얘네가 어떤 종류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 유전자가 발현하는 거를 표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또 이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모자이크 변이로 약물이 반응성이 어떨지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변이 클론 분포를 추적해서 예후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유전 상담. 생시세포 모자이크면 유전 가능. 유전병일 때 정상이라도 다음에 위험군일 수 있다. 저빈도 변이. 조기 암 발견. 이식 거부 반응.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치료 및 예후 판단. 정말 중요하군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나? 모든 종양 유전체 분석은 기본적으로 소마틱 뮤테이션과 모자이크 개념을 전제로 한다. 종양 내 이질성, 내성 클론 발견, 표적 치료제 선택 등에 적용되고, 암치료의 프리시전 메디슨 표준 도구. 혈액이나 소변 등에서 부모도 있고. 그러면 암 치료에 대해 치료를 할 때 precision medicine 쓰려고 할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종량 조직을 추출했을 때 변이 비율이 1% 미만일 때도 검출 가능. 서클 내성 변이 추적. 뭐 이런 게 검출되면은 병용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개별세포의 유전자. 주요 뭐 드라이버 뮤테이션이 존재가 확인되면은 얘네를 표적으로 뭔가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변이 비율을 기반으로 약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또 약물 반응을 추적할 때도 내성 클론이 있을지 조기 감지를 할 수 있고, 계속 검사를 해서 재발도 모니터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다네요. 모자이크 클론 얘가 반응이 안 돼서 다른 타겟으로 전략 변경. 그러면 환자의 어떤 세포들을 표본으로 사용해 종양 조직 세포 혈액 내 ctDNA 혈액 피부 생검 뇌 조직 germline mosaicism 검사 방법 NGS랑 ddPCR에 대해 알려줘. 시기 단계 Next Generation Sequencing Digital Droplet PCR 동시다발적으로 시퀀싱해서 전체 셀 분석하는 기술. 호게놈 VF 가장 가능. 낮은 VF는 건출 민감도가 떨어진다. 수만 개의 나노 물방울로 나누고 각초파에서 PCR 지폭을. 이미 알려진 감도랑 정확도가 매우 높고 소량으로도 가능하고 다 좋은데, 빠르고
조각도 좋고 소량이 싫어요. 변이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얘는 변이 유무를 이렇게 판별하니까 이미 알려진 애들만 할 수 있고, 대신 NGS는 아예 홀 게놈을 시퀀싱 하니까 클로널 뮤테이션 분석에 유리하고, 장점이 다 있네요. 타깃병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다중 유전자 분석 불가. 좀 더 타겟이 정해져 있는, 좀 간편한, 빠르고 정확한데, 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전체적으로 보는 애가 NGS고, 좀 타겟을 설정해서 좀 미세하게 보는 게 ddPCR, 넓게 보는 탐색 진단형이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정량용 모니터링이다. VAF. 오케이. 자, 유전 변이가 있는 DNA 비율을 말하는 거죠. 비율. 저빈도 클론 기술 오류 가능성. ddPCR이 기술적 오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클로널 뮤테이션은 보통 30 몇 퍼센트가 변이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같지 않다. 왜냐면 정상 세포를 혼입하면 낮은 BAF가 유발될 수 있고, 염색체 커피 수가 변화하면 BF 왜곡이 될 수 있고, PCR 바이어스 때문에 PCR이 특정 염기 증폭 편향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클론 다양성, 종양 이질성이 반영되고, 맥락과 함께 지켜야 한다. 아직 기술적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마이틱 모자이시즘에서 이 유전자 변이 VF가 18% 피부 조직에서 18%면은 국소적 모자이크, 폐암 환자에서 이게 이 엑선 19 쪽이 딜리션 됐는데 이게 42%다. 그럼 주요한 뮤테이션. 근데 6% 요놈이 내성 클론 출현 하면은 약제 변경. 부모는 표현형 없는데 아들이나 딸에서 이게 나타나면은 생식세포 모자이크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사람한테도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전 상담으로 다른 위험 예측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 얘가 있다가 아니라 얼마나 퍼져 있다. 그럼 이번에는 눈의 발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먼저 옵틱 그루브 만들어서 베시클이 커브로 함입되고 수정체 각막이 형성됩니다. 이게 베시클 만들고,
옵틱 베시클이 얘가 함립되어서 렌즈 베시클 만들어지고, 분리되는 게 강의록에서 아포토시스로 분리된다고 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렌즈 플라코드가, 렌즈 형성 과정이 이제 옵틱 베시클 위에서 형성된 옵틱 베시클이 표피 외배엽을 자극해서 렌즈 플라코드가 형성되고, 이게 함입되어서 렌즈 베시클로 분리된다. 그 다음에 렌즈가 된다. 옵틱 컵 내부로 인베지네이션 되면서 이중벽 구조의 옵틱 컵이 된다. 이중벽 구조네요. 틈이 닫히면서 시신경이 되고 열공증이 발생하고, 평활근 자, 그러면 스마토제네시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소마이트를 만들어서 소마이트가 척추, 갈비뼈, 등 근육 같은 이런 구조를 만들죠. 자, 페락시얼 메소더미 세그멘트화된다. 척추 근육 진피, 6시간에 한 쌍씩, 40에서 44쌍, 30일, 한 10일이면은 한 240시간이니까 한 40개, 6시간에 한 쌍씩 형성되면 40개. 세그멘테이션 클락, 시간 공간 조절 메커니즘. 네. 나치가 분절 타이밍, 어슬레이팅 진을 발현시키고, FBF가 미분화 상태 유지, WNT가 방향, 레티노익 애시드가 인테리어, 크레니얼 쪽에 성수규도. 척추측만증, 특정 스마이트가 완전 분리되지 않거나 디퍼렌시에이션이 안 된다거나, 좌우가 다른 어스레이션 진을 항상 유전자들이 주기적으로 발현되고, 얘네가 켜질 때 소마이트가 형성됩니다. 독립된 클락이 작동한다.
별도로 발현되지만 정렬 동기화가 되어야지 대칭적으로 생성된다. 항상 같진 않다. 보정되지만 소마이트 위치나 속수가 달라질 수 있다. 분자적 신호적 피드백 회로에 의해 보정됩니다. 지인이 주기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좌우 메소뎀 세포가 인접한 영역에서 너치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기화된다. 노치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대칭이 발생하고, 결국에 얘는 계속 독립적인 세그멘테이션 클럭이 좌우에 존재하는데, 너치나 레티노익 애시드 서로 이렇게 이걸 노치를 통해서 좌우가 인접한 공간에서 신호 전달하면서 동기화를 하는데, 얘를 중간체로 피드백 회로가 있고 분자적 신호가 있고, 근데 신호 수용 후 얘가 조절하는데 요런 노치 리셉터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대칭 소마이트가 발생된다. 그럼 척추 측만증, 선천성 척추 실만증이 발생합니다. 레티노익 애시드가 전방 쪽에서 동기화를 한다. anterior R gradient 반대 방향, FGF가 elongation 팩터 카우들 쪽에 있고, 웨이브프런트 정렬의 기어, 앞쪽에서 좌우 동기화 역할을 한다. 뒤쪽에서 시계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얘는 길어지게 하는 놈이니까 지연을 하네요. 오실레이션 주기 조절, 발현 주기를 살짝 늘리거나 줄인다. 위치를 조정한다. 좌우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좌우가 일단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비대칭이 발생하더라도 좌우 인디펜던트하게 웨이브 프론트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오실레이션 주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소마이트 길이가 일정하게 생성 바이온과 이즈보 이동 텐션도를 통해 다시 중앙 정렬되는 미포도되고, 결국에 정밀한 조율이 있는 거고, 약간의 시간차는 주기를 바꾸거나 일롱게이션 속도를 바꾸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데,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면은 척추 비대칭이나 측만증 같은 이상이 발생될 수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oscillation gen이 좌우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좌우 독립되는 게 어떻게 각각 소마이트가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면,
그냥 처음에 같은 방을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노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여러 신호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며 좌우가 상호작용하면서 동기화를 한다. 약간의 비대칭이 생기더라도 한쪽의 주기를 조절하거나 일렁게이션 속도를 조절하여 결국 길이가 같게 만들며,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동기화가 잘 안 될 거니까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 1에서 1주차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는지 모든 걸 알 수 있게 자, 정자 남자의 수정 장소로 가장 알맞는 것. 수정 장소 경부 아니고 수정 후 소술령도네요. 배아가 자궁으로 이동하면서 겪는 세포 분열 과정. 일단 수정 후 딱 자이고트가 되면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거쳐서 컨벡션이 일어나고 모룰라가 되고, 모룰라에서 블레스토시스트가 되고, 거기서 그 세 겹짜리 게스트룰라가 되고, 그 다음에 뉴룰라가 되죠. 뉴룰레이션 진행되면서 블레스토시스트의 구조 중 향후 배아로 직접 발달하는 부분은 이너셀 매스, 그 중에서도 나중에 블레스토시스트의 나중에 게스트룰레이션이 진행되면은 요 중에서도 에피블라스트가 주로 배아로 직접 발달하고, 하이포블레스트가 욕색을 만들고, 3배업층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각 층에서 유리한 대표적인 구조 관계식을 쓰시오. 게스트룰레이션을 통해서 형성되죠. 대표적인 구조 엑토덤, 피부나 뇌, 이런 신경 쪽을 엑토덤이 담당하고, 메소덤은 결합 조직, 키드니, 그리고 엔도덤은 나머지 소화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관형 뉴럴레이션에서 뉴럴 크레스트 셀, 외배엽, 신경주름의 가장자리, 서피스 표피외배엽, 서페스 벡터별 오고에 들어가는 분류와 위치. 자, 그 다음
심장관, 심장 루프, 심장 시즈 분할. C. 서페이스 엑토덤은 신경관이 형성된 후 남은 외배역. 피부 외층과 감각기관 외피구조. 그러니까 뉴럴레이션 신경관이 형성된 후 그 접히는 부위가 뉴럴 클래스트 셀이 되고 뉴럴 클래스트가 되고 걔는 이제 떨어져 나와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만들고 그 남은 위에 있는 애들이 surface ectoderm. 얘네는 외피 구조를 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눈의 수정체 같은 그로 오시원 교수님이 내실 법한 문제를 내줘. 개념과 구조 연계. 다음은 태아기 피부 발생과 관련된 설명이다. 관련된 배엽의 기원? 이런 거 안 내실 것 같은데. 체배 중배엽 맞죠? 특히 레터럴 메소덤 머리 부위 다른가? 월닉스. 자, 오늘 처음에는 1에서 3주차 정리하면서 유테로 플랜센탈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알란 토이스랑 엄빌리컬 베슬스 얘네가 어떤 영양소를 교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란 토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주위로 알란 토익 베슬이 만들어지고 그게 엄빌리컬 베슬로 언제 만들어지는지 알아봤고 커넥팅 스톡 내로 진입하고 심장박동이 시작되면 엄빌리컬 베슬로 간주된다. 다음에 얘가 퇴화하고 결국엔 엄빌리컬 코어드 안에 잔유물로 남게 되고 그 얘네가 만들었던 엄빌리컬 베슬스 2개의 동맥 1개 정맥이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엄빌리컬 베슬스로 어떤 중요한 영양소 교환이 일어나나 했더니 실제 교환은 거의 코리아닉 빌라의 모세혈관에서 인터빌러 스페이스에 있는 마터널 블러드랑 교환이 되고 플란세타 교환에 거의 의존이 된다. 암니오닉 플루이드를 통해 흡수를 하는데 얘네 암니오닉 플루이드 영양분 자체가 사실 모체 혈장에서 태반을 통해서 온 애들, 태아의 소변에서 온 애들, 태반 분비물 및 탈락세포. 그러니까 거의 태반에서 왔다는 거고 클레프트 립과 클레프트 팔레이트 공통점은 둘 다 septum이나 프로미넨스의 융합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애들인데 클레프트 팔레이트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립은 공간을 못 나눠서 발생하는 거고 립은 융합이 실패한 거고 팔레이트가 안쪽에 있으니까 하나였던 캐비티를 둘로 나누는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난 거고 립은 바깥쪽에서 융합이 실패한 것. 소마이토제네시스에서 오실레이션 진이 좌우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근데 길이를 어떻게 유지하냐면 서로 신호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좌우가 상호작용을 한다. 약간 비대칭이 생겨도 한쪽이 줄기를 조절하거나 일론게이션 속도를 조절해 결국 길이가 같게 만들고 이런 신호 전달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동기화가 잘 안 되니까 선천성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마틱 모자이시즘이 임상에서 어떻게 암 관련 치료에서 어떻게 연구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